요게 2014년 이 판례가 피고가 상계항변했다. 그런 항변은 상계항변은 우리가 무진장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상계항변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또 자기도 또 다른 채권을 내세우면서 재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차도 자기도 상계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을 번졌어요. 2014년 이거는 소송법적인 사실은 쟁점이 있는데 이건 평석이 안 나오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대단히 내가 볼 때는 논리가 필요한 건데 실용적으로 뭐라고 대법원이 얘기했냐면 피고가 상계항변했는데 다시 원고가 또 나름대로 또 무슨 채권이 있는 걸 갖고 상계 재차 원고 입장에서 재항변을 한 거예요. 이 상계 재항변에 대해서 너무 번잡하다. 기본적으로 보면 번잡하다가 기본 출발점이에요. 상계 자체는 보통은 예비적이에요. 즉 예비적인 말은 원고의 소구 채권을 전제로 해서 그 소구 채권이 일단 인정된다. 그러니까 나도 내 카드를 상계로 쓰겠다. 그 다음 피고 입장에서 또 예비적인 말은 소구 채권이 인정되고 또 좀 더 나간다면 내가 일단은 변제항변 같은 걸 카드를 쓰다가 안 되니까 내 채권이라도 지금 쓰면서 막아내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적인데 이 예비적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정적인데 거기다가 또 한편 또 원고는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상계. 이미 피고의 상계가 예비적이라서 불확정적인데 그걸 전제로 한 또 맞대응의 상계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번진다. 그러니까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 입장에. 그러니까 상계항변의 특성이 예비적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예비적이다 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적에 대해서 또 맞대응을 하는 상계는 복잡해지니까 하지 마라 이런 취지에 있어서 네가 재항변을 하겠다라면 그럼 별도로 내라. 이 기존 소송에다가 재항변까지 하면서 거기서 끌어들이지 말고 별도로 해라. 별도로 그런 취지에서 재항변 카드로는 지금 인정하지 못하겠다.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걸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제 내가 여기 어디 써놨을 거예요. 오른쪽 봐봐. 1번 써 이미 98년도에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그 판결 내용 똑같아요. 1번의 논리 그대로 써서 이렇게 했어요. 일단 결론 알아두세요. 대법원 2015년 3월 20일 선고 2012다 10766이 판결입니다.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피고가 상계항변을 했는데 다시 원고가 상계 재항변을 또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급. 그 다음에 이러한 법리는 두 개의 청구 채권 중 한 개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상대방이 다시 청구 채권 중 다른 한 개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겁니다. 앞부분은 종래 판례에서 한번 판시된 바가 있고 이 두 번째 후자의 법리는 이번에 대상 판결에서 밝힌 법리입니다.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대의 행사하는 도급인의 사용 검사 후 화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손해배상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2011년 5월 24일자 상계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자의 발생 시에 수급하여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그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2012년 5월 8일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비로소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이번에는 앞에서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 그 소송이었지만 요번에 항소심에서의 상계재항변의 그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에 하자보수를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을 등장시켜서 상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상계하고자 하는 수동채권인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은 그보다 앞선 피고의 이와 동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의해서 이미 소멸되었다고 본 사안입니다. 소송의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위 소송상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상고심도 마찬가지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 관계라든지 상계 적상이라든지 소송상 상계의 그런 문제라든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라든지 등에 있어서 문제되는 바는 없다. 그래서 그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의법이 없다. 그래서 상계 주장이 배척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은 없다라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좀 더 판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을 배척하는 때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한편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 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에게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서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전제하고,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해서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우는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해서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아니면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실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2014년 6월 12일 선고한 2013-95964 판결의 법리를 일단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2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 항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청구 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 상계 항변은 통상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이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게 2013년 판례입니다.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게 의미 있는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나아가 피고의 반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의 여지가 여전히 있지 않는가. 즉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1차적인 피고의 상계 항변이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계가 된 것으로 본다면,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원고가 상계의 재항변을 할 여지, 피고의 반대 채권이 실질적 판단이 있기 전에는 아직 반대 채권이 소멸했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반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의 항변이 남용적으로 주장된 경우에는 절차를 혼란시키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데,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부적절한 공격 방법에 대처하는 방책으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규정 149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1조 등도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 운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무적으로 대상 판결의 정당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상계의 재항변을 인정하지 않아도 원고에게 실질적 불합리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절차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상계의 재항변에 대해서 심리의 대상으로 또 배척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